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들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중년 선배님들을 위해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여성분께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깊은 유대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여성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오래전부터 많은 남성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은 한 번쯤 사랑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인연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막상 다가가려 해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듯 말듯 해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게다가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돌진하기보다 보다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 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성분이 진정 원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채워드리는 접근법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조금 길다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단순한 부분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며, 복잡한 부분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섬세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성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긴 하는 걸까? 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질문하고 직접 표현하고 직접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이,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가 괜히 거부감 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직설은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기도 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들이대거나 예의를 잃으면 곤란하겠지만 제대로 된 배려와 존중이 담긴 솔직함은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테니까요. 이런 맥락을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각각의 항목 사이에 명확한 소제목을 달아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뢰해 주신 대로 소제목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를 직접 묻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잘해주면 알아주겠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눈치껏 챙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내심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바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기 방식대로만 잘해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의 갈증을 느끼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여행을 좋아한다면, 지금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라고 여쭙고,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슬쩍 물어보고, 혹은 앞으로 직장생활이나 가정 문제와 관련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편안히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그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그녀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당신께서 그럼 주말에 함께 그 취미를 체험해 볼까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당신께서 가능한 조언이나 작은 도움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겠지요. 이렇듯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의 니즈가 분명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호감은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래 계획도 투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직장 혹은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나 취미 생활 등 이런 요소들을 상대방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무리 로맨틱한 순간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놓인 삶의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먼 이야기 같아도 제가 앞으로 23년 안에는 어떤 사업을 안정화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는 직장 근무 시간에 좀 더 융통성이 생길 예정이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 당신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목표나 계획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상대방에게 크나큰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라고 혹은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 주시면 여성분도 본인이 당신의 인생 설계의 중요한 존재임을 체감하게 되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지요. 더욱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 필요합니다. 중년 선배님들께서는 대개 어릴 때부터 사랑 표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남자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라는 문화적 영향을 받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솔한 애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로만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면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같은 말 한마디. 당신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듯한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관심 한 스푼. 이런 세심한 태도들은 당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또 그녀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칭찬받고 싶은 지점을 발견하면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기분이 한층 밝아 보이시는군요. 라거나 늘 섬세하시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주변 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세요. 여성분들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을 들을 때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다만 너무 과장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겠지요. 물론 이렇게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여성분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순간도 분명 찾아옵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해도 그녀가 한두 번쯤은 거리를 두거나
반응을 시큰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단단함보다도 유연함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싫으면 마라 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밀고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벽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성분들은 남성분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해결 능력을 보고 마음을 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히 경제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혹은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구나. 함께 있으면 든든하겠네. 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요리나 재테크 혹은 가사 분담 같은 구체적인 면에서 당신께서 강점을 지닌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가끔씩 집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라든가 제가 재무 설계를 조금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릴까요? 같은 간단한 제안도 여성분에게는 크나큰 안정감으로 다가갑니다. 이는 당신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미래에 대한 든든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과 더불어 상대방을 잘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중간중간 그녀가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음식, 즐겨보는 드라마나 취미 등을 자연스럽게 기억했다가 적절히 언급하면 여성분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구나 라며 크게 호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파란색 계열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화사한 분위기의 옷을 입으셨네요. 느낌이 또 색다르십니다. 처럼 구체적인 요소를 짚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며칠 전에 기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좋아지셨나요? 라고 질문하며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훌륭합니다. 이런 세밀한 관찰과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야 관계가 깊어지겠지만 때론 경제적 뒷받침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중년이 되면 가정 형편이나 자산 관리 등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여성분들은 이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미래를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신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사랑 표현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을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거나 특별한 날에 정성을 담아 선물을 건네며 늘 고맙습니다.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꼭 유념하실 것은 조건 거래나 보상을 원하는 태도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내게 응당 이렇게 해줘야 한다. 라는 식의 생각은 오히려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속물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을 때는
억지로 다가서지 않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모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소통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조바심에 차서 서두르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방식이 훨씬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합니다. 괜히 혼자 추측만 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그런 오해가 길어지면 나중에 풀기 어려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마음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보여줄 때 비로소 더 나아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러한 진솔함을 중시합니다. 저 남자가 참 솔직하네. 거짓 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되 핵심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제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소풍 어떠세요? 처럼 구체적인 제안도 하며 행동력을 보여주세요. 멋진 데이트를 준비할게요. 라는 말은 사실 큰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알차고 따뜻하게 채우기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어떤 분들은 너무 직설적이면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적당한 선에서의 솔직함을 오히려 반기곤 하십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제가 지금 지나치게 들이대고 있진 않나요?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혹여 귀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절해 보는 거죠. 이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만약 그녀가 조금만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너그러움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래도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그 진심이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성분 쪽에서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라는 결심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모든 인연이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진솔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남성이라면 거절당하더라도 곱게 거절당할 것이고, 또한 다른 누군가와 만났을 때도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될 겁니다. 사랑은 늘 우리 삶에서 중요한 테마이자 숙제지만 그 핵심은 존중, 진솔함,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조금 더 극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오래전 이야기에 비하면 현대의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더 이상 말 없이 무조건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요즘 드라마나 소설의 남성 캐릭터들은 어려운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고 싶습니다. 라며 위로의 말로 다가가고, 혹은 큰 이벤트 없이도 저 오늘은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슬쩍 표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호의 표시에 설렘을 느끼는 경향이 있지요. 중년이라고 해서 이런 낭만이 어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땐 나도 이런 말 잘못했는데 이제 용기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분들은 안정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정감은 당신의 말투, 태도, 표정, 그리고 행동에서 발산됩니다.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더 편안해진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 라는 감각을 준다면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분도 상대를 진정으로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위로나 공감이 우러나올 수 없으니까요. 작은 부분 하나에서도 당신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는 것 같네요. 혹시 긴장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은 구체적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독백처럼 묘사해주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상대가 피곤해 보여서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어깨가 축 처져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정말 푹 쉬어야 하는데 혹시 지금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의 상태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서 공감이 싹 트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여성분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서서히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은 감동이 누적되는 과정이니까요. 한두 번의 선행이나 관심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꾸준히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배려한다.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상대방도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경제적인 뒷받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중년 남성분들께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자산이나 생활 기반을 갖추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분들께 안전장치로 인식될 수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돈만으로는 사랑을 지탱하기 어렵고 돈이 없어서도 또 사랑이 어렵습니다. 결국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범위 안에서 당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리한 투자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당신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대방도 현명한 분이라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벌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싶고 당신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남성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추측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율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 이쯤 하면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은 전혀 다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나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서로의 의사소통을 막고 때로는 엇갈린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니 좀 더 용감해지시되 그 용기는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길게 써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핵심은 역시 사랑에는 정성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그럼 제가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제안도 해보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유도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결국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상처받거나 어긋난 기억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질 것이 많아지긴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난 이제 누구 만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지 마시고 작은 용기라도 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인생 후반기에 만나는 인연이야말로 훨씬 더 깊이 있는 교감과 성숙한 애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8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대방의 니즈를 직접 묻고 자신의 미래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깊이 공감하며 이해해주고 여성분의 방어 기제를 존중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로 기다리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드러내 안정감을 주며 구체적이면서 진실한 칭찬과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경제적 뒷받침으로 안정감을 부여하되 절대 거래처럼 만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진심이라는 2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테크닉만 따라 하시면 허술해 보이기 쉽고 진실하지 않은 의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싶구나, 함께 있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확실해진 뒤 그 진심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세련된 말솜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투른 말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여성분들은 그것을 귀엽게 여기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말을 못 이어갈 정도라면 편지나 메시지로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니 너무 떨려서 이렇게 글로 대신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면 오히려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정말이지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린 이 긴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서 아, 그렇구나, 좀 더 직접적으로 묻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중년의 로맨스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인생 경험이 더해져서 감정의 농도도 짙고 의사소통도 더 성숙해질 수 있지요. 그만큼 감동도 크지만 동시에 오해나 부담감도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면서도 직설적인 방법을 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된 경험담이나 조언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다른 형태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사랑을 앞두고 주저하시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때론 더 솔직해지고 때론 더 부드러워지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사랑은 결코 복잡한 수수께끼가 아니고 어쩌면 꽤 단순한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묻고 직접 표현하라. 그리고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이렇게 간단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지는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년의 삶과 사랑,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드릴까 합니다. 사연도 언제든 환영이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주제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챙기시고 마음속에 품은 그 따뜻한 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